문재인 후보에 맞설 수 있는 2위 주자들을 국민들이 여러 명을 바꿨습니다. 그죠? 처음에는 안기부 총장, 안희정, 안철수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거는 1위 주자에 대해서 흡족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후보에게 진지하게 대비시켜 보이지 않은 딱 한 사람 나왔습니다. 그게 심상정입니다.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문재인 대 심상정의 구도 그 가능성을 상상하시게 된다면 저는 경천 동지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사초 토론 이후에 후원금도 많이 오르잖아요. 지금 되게 감사드시고 하실 텐데 어떻게 좀 보시나요? 그 후원과 후원금이 쏟아지는 그 먼저 우리 국민 여러분께 정말 기쁨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몇 차례 토론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심상정이 생각하는 가치와 또 개혁 구상 의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아시게 됐기 때문에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심알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심상정을 알면 심상정을 찍는다. 근데 그동안에는 아시다시피 예비 경선 과정에서 다른 당 후보님들은 TV 토론을 하고 또 매 뉴스마다 보도되고 해서 많이 알려졌지만 심상정은 다른 분들 고속도로 타고 갈 때 저 국도 타고 왔거든요. 그래서 뭐 후보로 출마했는지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본선 들어서서 TV 토론이 진행되면서 국민들이 심상정을 새롭게 평가해주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 사실. TV 토론이 결정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향후 남은 토론 제가 TV 토론에 임하는 전략은 한결같습니다. 대통령 후보라면 자기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상대 후보를 책임있게 검증하고 또 국민들에게 자기 정책을 홍보하는 것이 대선 후보의 책임이자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하나는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안보 장사. 이 가짜 안보에 대해서는 좀 단호히 검증하겠다. 왜냐하면 이 색깔론이 대한민국 정치를 그동안에 후지게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 안보 정세가 위태롭고 또 앞으로 차기 대통령이 감당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명이 바로 한반도 평화. 이것이 정치적으로 휘둘리고 정권 안보에 악용되고 정치에 대해서는 진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는 정책 이해관계 다 빼고 초당적으로 협력하려면 대통령부터 안보를 정치에 이용하려고 하는 걸 버려야 된다. 그 점은 좀 확보해야 되겠다고 생각 중이고요. 두 번째는 이번 대통령 선거의 시대 정신은 저는 불평등이라고. 그래서 불평등 해소와 관련해서 각 후보가 어떤 개혁 구상과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를 날카롭고 철저하게 검증해 나가요. 오늘 그 동성 대자뿐만이 아니라 동성 혼과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건데 대통령이 되시면 동성 혼과 관련한 법안이라든지 그런 제도 그러니까 동성애를 찬반할 수 없는 것이 동성애는 이미 존재하는데 그것을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할 수 있습니까? 오로지 정치의 역할은 그 다른 성적 지향을 가진 그 누구도 민주공화국의 일원으로서 차별받지 않고 함께 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정치의 책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 간의 결혼, 동성 간의 결혼을 찬성하고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것을 누구도 그분들의 정체성을 찬성하거나 반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정치가 해야 될 일은 그분들이 동성 결혼이라고 해서 차별받거나 또는 멸시받거나 하지 않도록 그들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해야 될 책무가 정치에 있다. 그런 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성이든 동성이든 모두 축복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국민적 공감이 필요한데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또 이 논의가 확산돼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님 제외하고는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유보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을 지금 우선 저는 이제 차별금지법은 우리 헌법의 민주공화국의 헌법의 기본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반대하는 분은 저는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될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특히 문재인 후보께서는 참여정부 때 이 차별금지법을 강력하게 추진했었다가 잘 안 됐습니다.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도 냈었고요. 그런데 이번 공약에서는 아예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개신교 보수교단의 반대 때문에 저는 표를 의식해서 차별금지법을 거론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것은 매우 비겁한 일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른 어떤 기본법인데 이것을 유불리를 따라서 외면하는 것은 국회의 책무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4차 토론 지금까지 내내 이제 계속 공동노조 주장 비상하고 있는데 4차 토론에서 직접 개입해서 이제 후보님 입장을 피력하시는 거죠. 다음에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도 그냥 그 홍준표 후보의 그 강성 귀족노조 발언은 또 다른 색깔론입니다. 근거 없이 딱지 붙이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기득권 세력을 기득권을 옹호하고 비호하기 위한 그런 나쁜 색깔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대한민국은 노조 만들고 노조하기가 독립운동보다도 힘든 나라입니다. 대기업들 모노조 전략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노조 파괴 컨설팅이 돈이 되는 대한민국 아닙니까? 대기업들은 그나마 파업을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파업권도 사실상 봉쇄돼 있어요.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보다 OECD 국가에서 아마 조직률도 제일 낮을 거예요. 그런 노조가 매우 취약한 나라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 대선 후보가 TV에서 버젓이 노조를 그렇게 원색적으로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노조가 힘이 세다면. 그러니까 오히려 노조 권리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그 직장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대기업 노조가 열심히 헌법상의 기본권을 행사해서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폄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훨씬 더 못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고 또 하청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산별 교섭을 통해서 노동 내부에서도 임금 조정을 해나갈 수 있도록 대기업 노조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은 저는 누누이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